다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일단 약간에 대한 단기 조정이 현재는 조금 나오고 있어요. 아주 큰 조정으로 좀 보긴 힘들고요. 자, 올라가는 건데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조정이 좀 발생을 한 상태인데, 아마 이제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에 대한 관점은 당연히 이전에 대한 고점 때문이 되겠죠. 이전에 대한 고점. 이전에 이제 하락을 했던 시점에 대한 이 고점에 대한 이제 저항 영역에 대한 이제 눌림을 좀 받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다음번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우상향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좀 오래 하는 거죠. 횡보를 좀 오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방송 시작부터 이제 얘기하는 관점이 올라갈 관점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이전에 대한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던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장시간 단기적인 하락을 한 이후에 이제 나오는 현상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이제 이 연두색하고 빨간색이 있는 거는 구피 지표라는 이제 지표인데, 저번 방송에서 한번 이제 보여드렸던 지표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되는 많은 이동평균선을 이제 그물로 나열해가지고 이제 그물 지표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요 핑크색 선을 이제 보시면 주목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핑크색 선은 주봉상이죠. 현재 이제 주봉 차트 상에서 20MA 이동평균선이래요.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0MA 이동평균선은 시장에 대한 생명선이라고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큰 하락장이죠. 큰 하락을, 장기적인 하락할 때는 이 핑크색 21 이평을 시장이 돌파를 하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21평에서 이렇게 저항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상승장에서도 21평에 대한 하락 후 반등은 나오지만 20일에 대한 저항, 20일에 대한 저항, 20일에 대한 저항 받고 이제 차트가 이제 내려앉는 거죠. 이전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 하락 이후에 나오는 반등은 20주예요. 20주. 제가 말을 자꾸 실수하는데 20주 이동평균선에서 가장 계속해서 저항을 받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걸 탈출할 때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주 이동평균선을 넘기죠. 20주 이동평균선을 넘기는 이제 상승이 발생하게 돼요. 20주 이동평균선을 넘기는 상승. 그리고 이전에도 보게 된다 그러면 20주 이동평균선을 넘기고 난 이후에, 물론 여기서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넘기고 나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고 좀 보게 되는데, 자, 중간에 있는 이제 이런 20주를 중간에 한 번씩 넘겼던 요런 구간을 빼고 이 구간은 현재 구간하고는 좀 동일시하게 패턴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구피 이 이제 그물망 지표죠. 이 그물망 지표의 빨간색 영역이죠. 이 빨간색 영역에서 상승장으로,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어떻게 전환됐는지를 한번 확인한다 본다 그러면 20주 이동평균선을 이 빨간색 그물망에서 넘기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시장이 상승장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20주 이동평균선에서 이동평균선을 넘기고, 이때 당시에 그물망이 빨간색이었죠. 빨간색인 상태에서 넘기고 난 이후에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넘어간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자, 20주,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물망이 있는 영역 안에서 20주 이동평균선을 시장이 넘기고 나면 어디까지 먼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갈 것이냐라고 따른다 그러면, 그물망 지표의 고점을 주로 한 번은 터치를 하고, 그물망 지표의 고점을 터치를 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을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상승을 조금 더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방송이 끝나는 오늘 시점, 내일 시점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조정이 더 먼저 발생할 거라고 봐요.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발생하고 나면 어디까지? 그물망 지표의 위까지, 고점까지죠. 고점까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현재 만약에 그물망 지표의 고점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가격적인 면으로 좀 본다 그러면 26,700달러 정도 돼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약간 이런 이전 매물대에 대한 약간 기준을 줄 수 있는 구간이죠. 이런 기준을 줄 수 있는 구간에 대한 27,000에서 한 25,000 정도까지, 25,000 25K죠. 25K까지라고 어느 정도는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발생할지 몰라도 아무래도 이제 2평을 넘긴 시점이기 때문에, 보통 2평을 넘긴 시점에서는 보통 재확인 테스트가 좀 많이 일어나요.
보통 21평을 한번 넘기고 나면 제약인 테스트가 한 번씩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약인 테스트도 한 번은 있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조정을 좀 더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하이키나시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하이키나시가 1위 차트에서 드디어 빨간색, 오늘 이제 빨간색이 나왔죠.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현재 이거는 마감된 건 아니에요. 자, 하이키나시는 추세 추종의 기본 원칙을 가진다 그랬죠. 추세 추종에 의해서 상승할 때는 계속해서 양봉을, 조정받을 때는 계속해서 음봉을 이제 발생하는데 첫 음봉이 이제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다시 양봉이 된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이게 다시 양봉으로 돼가지고 양봉 전환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 마감을 한다 그러면 나는 더 크게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마감되고 하이키나시가 음봉으로 마감되고 또 조정을 받게 되잖아요. 또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2평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현재 2평 같은 경우에는 7SMMA와 제가 이제 주로 보는 7SMMA와 20MA 이동평균선을 조금 주력으로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요. 현재 기간 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한 19,500달러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열어놓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이제 좀 본다 그러면 상승장에 피보나치 비율을 좀 많이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캔들적으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78.6%죠. 사실 이거를 조금 뒤집어서 해야 돼요. 뒤집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 더 해야 돼서 잠깐만요. 키고 갈게요. 현재는 23.6%까지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면 돼요. 만약에 가장 짧게 조정받는 게 사실 38.2% 정도까지가 가장 짧은 조정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 번 더 빠졌기 때문에 반등치고 한 번 정도는 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빠진다 그러면 사실 예상 조정 범위는 이게 19,600달러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하락 조정은 좀 열어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상승세가 강하게 만약에 유지가 된다. 보통 이제 이게 23%까지밖에 조정 안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언제냐면 굉장히 큰 이제 상승 강세장이죠. 요런 식의 이제 엄청나게 큰 상승 강세장이 조금 펼쳐지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승 강세장이 빼고 이게 본다고 하면 굉장히 짧게만 조정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추가적으로 올랐다가 조정받을 때 23%, 요 안에서만 조정을 받게 된 거죠. 요 안에서만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빠진 차트는 한 번 좀 더 빠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만약에 횡보를 더 오래 간다 그러면 더 강한 상승에 대한 힘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보통 38.2%, 그래서 19,600달러까지는 하락 조정, 단기적인 하락 조정 같은 경우는 좀 열어놓고 보는 게 좋아요. 물론 그 아래로까지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7SMA 이동평균선은 19,600달러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만 사실 이제 뒤에 따라오고 있는 20MA죠. 20M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에 있어요. 18,000 이제 한 300달러 정도까지 이제 열려 있게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실제로 현재 이렇게 강한 상승을 어느 정도 만들어낸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61.8%까지 만약에 조정을 강하게 받는다 그러면 사실 그것 약간 상승에 대한 실패 관점으로 좀 보는 경향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하락을 발생하면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는데 보통 지금 이번 상승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상승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상은 한 19,600달러까지만 하락을 열어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라도 제 포지션을 본다 그러면 숏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숏이 하나 걸려 있어요. 사실 이 숏은 수익을 내기 위한 숏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수익을 지키기 위한 이제 해칭용, 아래에서 이제 잡아놨던 용 매수했던 수익을 지키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조금 더 위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크게 한 25,000달러까지 이제 올라가는 상승을 저는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해칭용으로 그 수익에 대한 해칭용으로 좀 잡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현재는 이제 약간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 또 본다고 하면 현재 볼벤을 이탈했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온 거죠. 볼벤 회귀현상이라고 그러죠. 항상 볼벤을 강하게 밖으로 이탈한다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도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하락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요. 왜 높지 않다라고 보냐면 보통 비트코인을 역사적으로 한번 쫙 보세요. 한번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온 이후에 하락을 했다 그러면 보통 원웨이 하락은 거의 없어요. 이거 제가 옛날에도 교육 때 많이 했었는데 약간 비트코인의 모든 패턴들을 예전부터 올랐던 모든 패턴들을 확인해 보면 원웨이적 하락이 생각보다 없어요.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었는데 라고 하잖아요. 사실 원웨이 하락이 아니죠. 볼벤 회귀 현상을 다시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볼벤을 뚫고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어디서 2평이죠. 2평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 도전을 해가지고 볼벤을 뚫지 못하고 나온 거죠. 이게 뭐 제가 이제 옛날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보통 비트코인은 바로 올랐다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보통 올랐다 싼 고점 만들고 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그냥 떨어지는 일은 웬만큼 없다. 웬만큼 올라도 싼 고점 한번 볼벤을 밖으로 이탈을 한 상승이 나오면 아무 때나 이제 찍어서 일단 상승이 나오면 안으로 들어오지만 안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2평을 닫고 한 번 정도는 상승 도전을 해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떨어진다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더 상승 도전을 하려고 시장이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위로 올랐다가 조정은 받겠지만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올라가는 모습에서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넥라인이 잡히겠죠. 그럼 아마 저도 이제 방송을 켜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이하로 아마 다음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여기 이하로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이제 나온 패턴에서 여기 이하로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상승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하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파동적으로도 너무 좋아요. 지표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본다 그러면 지표적인 부분에서 조금 본다 그러면 현재 주봉상 일봉이 아니에요. 일봉이 아니고 이제 주봉상 관점이죠. 이제 주봉상 관점에서는 현재 주봉이 또 강세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이제 일봉에 대한 강세 영역을 얘기했을 때 여기 구간에서도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이유죠. 이때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이거는 올라갈 차트다. 올라갈 수 있다. 차트만 뒤집어봐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다라고 굉장히 그때 여러 번 반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스토캐스틱 RSI죠. 파동에 대한 힘이죠. 이 파동에 대한 힘 자체가 충분히 연료를 채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일봉이었지만 이전에 이제 이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는 일봉이었지만 현재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봉 관점이에요. 이제 주봉이 강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에 대한 상승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주봉이 장기로 들어가고 있다. 장기 강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봉이 장기 강세로 진입하게 되면 나중에는 또 올라가는 거죠. 조정을 크게 받아도 또 큰 파동이 나오는 거고요. 주봉이 장기 강세에 진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기적인 상승장에 대해서 시장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하락장 끝에서라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락장 끝에서라도 주봉에 대한 장기적인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추가적인 상승은 한 번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분석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분석인데 이제 외국 분석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엘리어트 파동이죠.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관점에서 좀 본다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에서도 현재 1파, 2파, 3파, 4파, 5파 관점에서 이제 조금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어떤 구간이냐? 지금 3파와 4파 구간에 대한 조정 관점이죠. 조정 관점에 이제 놓여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3파와 4파 조정 관점.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설명할 때 3파와 4파가 넘어가는 과정은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보통 이게 보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1파, 2파, 3파와 4파. 그리고 3파와 4파 조정은 중간에서 박스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항상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바로 위쪽으로 직가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도 다시 또 올라가고 다시 또 조정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서 다음 이제 5파동에 대한 상승까지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피보나치 관점, 보통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피보나치에 대한 상승 비율을 보통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죠. 현재는 1.618에서
멈추고 있지만 이제 만약에 다음 5파 상승까지 간다 그러면 어디에요? 2.618까지 2.618까지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23,000, 24,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아무래도 이 매물대 구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지금 해소를 하고 나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24,000에서 27,000 언저리까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볼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차트적으로는 사실 크게 이야기할 부분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이제 그냥 잘 올라가는 상태라고 좀 보면 돼요. 아까는 이제 일봉상에서 하이키나시가 음봉이 나왔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주봉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주봉에 대한 것도 현재 양봉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봉이 만약에 이렇게 음봉을 만든다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음봉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게 좀 보긴 할 건데 장기적인 상승 관점에서죠. 위험하게 보긴 할 건데 현재 이제 주봉 관점에서는 이제 양봉이 하이킹하시는 가 시작된 거고요. 일봉 안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음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차트적인 패턴을 좀 본다 그러면 올랐고 이전에 대한 했던 매물대 구간이죠. 여기 매물대 구간을 내려서 여기서 쌍바닥 잡고 올려서 매물대 구간까지 올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요 매물대 구간에 대한 물량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관점으로 시장을 조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음 지금은 진입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눌리는 걸 좀 지켜봐야 될 때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파, 2파, 3파와 4파는 박스권으로 간다라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박스권을 가는 과정 안에서 언제쯤 또 새로운 진입에 대한 차례를 찾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1일 차트에 하이키나시가 양전을 할 때, 양전을 다시 할 때죠. 이전 차트를 보고 복귀를 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양봉, 떨어질 때 음봉, 그리고 다시 양전할 때 손절은 어디예요? 손절을 짧게 잡고 양전 이후에 손절을 짧게 잡고 다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알트코인도 비슷할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알트코인 진입을 내가 고려한다 그래도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알트코인들을 주워 담을 거냐 그러면 요 구간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이제 올라갔을 때 다시 음전하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음봉 나오고 나서 다시 양전할 때 손절 짧게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이제 오늘 음봉으로 하이키나시가 이제 1위 차트 음봉으로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일 아침 9시에 만약에 하이키나시가 또 음봉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잖아요. 또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된다 그러면 하이키나시는 어떻게 돼요? 추세추정의 법칙이죠. 올라갈 때는 양봉, 떨어질 때는 음봉을 계속 보여주죠. 균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시장이 다시 양전으로 최소한 두 개가 나와야 되죠. 두 개. 하나 확정, 두 개 진행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손절 잡고 그런 다음에 진입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려요. 현재 구간에서는 진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난해해요.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약간 조정을 받을, 눌림을 받을 이제 구간에서 약간 박스권으로 이제 박스권 행보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하락도 어느 정도는 염두하고 열어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진입에 대해서 무턱대고 떨어지는 칼이죠. 보통 이럴 때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제 떨어지는 칼에 손을 대고 있지는 마라. 괜히 손을 대고 있지는 말고 한번 이제 하이키나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양전을 진행해 나갈 때 있잖아요. 요 구간을 기다리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예상한 범위는 일단 이탈을 했으니까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1시간 차트의 짧은 이제 저처럼 이제 마진 거래를 하거나 단결 하시는 분들은 이탈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이 구간 위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요 위까지 올려내야 됩니다. 현재 만약에 추세가 다시 살아나려고 그러냐면 21,200. 현재는 조정 관점에서 다시 우상향 상승 관점으로 전환되려면 21,200 정도는 충분히 넘겨줘야 돼요. 21,200도 21,200이죠. 21,200 정도는 충분히 넘겨주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출발 관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무턱대고 진입하는 것을 노리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더 조정받고 나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는 또 횡보해서 올라가는 관점 있잖아요. 그 관점을 조금 기다리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상승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올라갈 때 많이 이렇게 조정이 받아요. 현재 구간에서도 매우 비슷하죠.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트렌드가 이탈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 또 받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조정받았던 구간, 이평에 대한 구간을 올려내거나 아니면 지지에 대한 고점을 올려내는 관점이죠. 관점이 나왔을 때 이제 다시 이제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좀 흘러간단 말이에요. 한 번씩 원래 올라가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한 번씩 이탈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야지 이제 상승장주 시작되기 때문에 좀 멈췄다 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무턱대고 모든 차트가 지금 보면 현재 이 차트도 현재 구간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항상 상승장의 패턴 이전의 차트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이전의 차트를 좀 복귀해 보는 게 좋아요. 저도 현재의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난해하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라는 그런 패턴 있잖아요. 패턴을 이제 생각할 때 이전에 있었던 상승장이 있었던 그 패턴들을 제가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하거든요. 보게 되면 비슷하죠. 오르고 나서 지그재그해서 쐐기형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약간 쐐기형처럼 쭉 올라가다가 한번 쭉 빠지다가 한번 쭉 빠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게 다시 시작하고 조정받고 다시 시작하고 보통 박스 신나 있죠. 올라갈 때는 박스 신나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현재 구간에서도 사실 나온다 그러면 A, B 이제 시작된 거예요. B 끝나고 C는 보통 불하다. 제가 이제 보통 C 파동은 따라 붙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많이 해요. 따라 붙는 자리는 아니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요 패턴이죠. 요걸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는 만들어 가야지. 만약에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쉽게 만약에 패턴을 복사해서 보여준다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플렉탈이라고 해가지고 패턴이라는 것은 이전의 관점과 유사하게 흘러간다라고 해가지고 플렉탈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더 조정받고 어느 정도 쌍바닥, 짧은 쌍바닥이죠. 단기 뭐 1시간이나 4시간 차트 상에서의 어느 정도의 쌍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조정. 이때 이제 저점을 올려가는 거죠. 저점. 처음으로 이제 조정에 대한 저점을 만들고 또 저점을 올려가고 그리고 나서 A 파동, B 파동, C 파동, D 파동, 그리고 E 파동. 상승장이 쉽지 않아요. 절대 상승장이 쉽지 않은 게 보통 이런 상승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숏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떨어지고 해가지고 꼭 차트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진행된 과정은 한 이런 과정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일 차트의 하이킹하시, 자 1일 차트의 하이킹하시가 양봉으로 이제 다시 전환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기다리는 게 좋으시고요. 좀 긴 텀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한 달, 두 달, 세 달 긴 텀 보시는 분들은 그런 자리를 찾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대한 단기적인 차트를 단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조정을 더 받고 그 조정이 더 이상 추가 조정이 없이 이제 올라갈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 개인적으로 21,200 정도는 다시 넘기기 시작해야지 상승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관점이 다시 이제 도전하는 관점이 생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죠. 마진거래 하시는 분들은 약간 단타 관점에서만 좀 접근, 짧게만 이거 짧게. 진입자리 자체가 완벽하게 이제 아까 하이킹하시 1위 차트에 하이킹하시가 양봉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양봉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만약에 내가 매수 진입을 하던 매도 진입을 하던 수익 실현은 조금 짧게 끊어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한번 빠진 차트는요 반등 치고 나면 한 번 더 빠져요. 물론 상으로는 바닥을 확인하고 이렇게 쌍바닥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약간 W 패턴이죠. W 패턴 같은 경우 같은 그런 패턴을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렇다면 조정을 한 번 정도는 더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겠죠. 자, 다음 주부터 연휴예요. 다음 주 연휴인데 역사적으로 연휴 때 있잖아요. 설 때는요. 딱히 변화는 없었습니다. 크게 뭐 변동이 없었어요. 옛날에 뭐 그런 유언비어도 참 많았었어요. 뭐 연휴 때, 설날 때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카드값을 뭐 메꿔야 되고 뭐 사람들한테 용돈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제가 거의 한 7년 동안 느끼는 건데 별일 없습니다. 보통 이제 설 때는 별일 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이제 추세를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딱히 크게 이제 마음 쓸 것 같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강하게 상승을 이어났기 때문에 약간 흥분 상태를 조금 시장이 가라앉히는 그런 정도의 박스권을 흘러난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된 상승이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분석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더 참고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